네, 안녕하십니까. 코리아 모니터 김수헌 편집장입니다. 여러분 정말 또다시 오랜만에 뵙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 현대백화점의 그 지주회사 전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6일 날 현대백화점이 앞으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겠다면서 현대백화점을 인적 분할하겠다고 그렇게 공시를 했죠. 그 이후에 우리 주주들 사이에서 이에 대한 좀 논란이 뜨겁습니다. 왜 이 현대백화점의 지주회사 전환이 논란이 되고 이슈가 되고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현대백화점은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정지선 회장이 한 17% 정도, 그리고 일부 기관들이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열사인 현대그린푸드, 국민연금이 지분을 좀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일반 주주죠. 그냥 간단하게 정지선과 일반 주주들이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백화점은 이제 백화점 사업을 하는 회사고, 밑에 자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자회사를 관리하는 그런 사업 부문이 또 있는 거죠. 자, 밑에 자회사로는 이렇게 지누스, 면세점, 또 쇼핑, 현대쇼핑, 한무쇼핑,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자, 지주회사 체제로 가기 위해서 우선은 이 현대백화점을 인적 분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홀딩스 0.23대 백화점 0.77로 이렇게 회사를 인적 분할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백화점 100주를 가진 주주 김달봉 씨가 있다면 분할 이후에 그 홀딩스 23주, 백화점 77주 이렇게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분할을 하게 되면 자회사를 관리하는 현대백화점 홀딩스, 또 그리고 백화점 사업을 하는 현대백화점, 이렇게 두 회사로 나눠지게 되죠. 이 두 회사 각각에 대해서 분할 전에 주주와 지분율이 똑같습니다. 홀딩스도 정지선 17% 일반 주주, 백화점도 정지선 17% 일반 주주,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죠. 자, 인적 분할의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나눠지는데, 밑에 그 계열사들을 이렇게 분배를 합니다. 홀딩스 아래에 한무 쇼핑을 보내고, 백화점 아래에는 지누스하고 면세점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현대 쇼핑은 홀딩스가 합병을 하니까 없어지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우선적으로 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주주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알짜 자회사인 한무쇼핑을 이제 홀딩스 밑으로 보낸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홀딩스가 현대백화점을 6.6% 이렇게 지배하게 됩니다. 자, 이 지분율은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왔느냐? 여기서 유래한 겁니다. 분할 전에 현대백화점이 자사주 6.6%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게 인적 분할 과정에서 홀딩스가 백화점에 대해서 가지게 되는 지분 6.6%로 이렇게 변신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사주의 마법이라는 건데요. 자,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현대백화점에 대한 일반 주주들의 실질 지배력은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분할 전에는 이 자사주 6.6%가 의결권이 없죠. 그러니까 정지선과 일반 주주들이 의결권을 나눠 가지게 됩니다.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분할하는 과정에서 이 자사주가 실질 지분으로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의결권이 되살아나게 된 거죠. 홀딩스가 백화점 지분을 6.6% 가지게 되는 이런 형태로 변하기 때문에 이제 현대백화점의 주주는 정지선과 일반 주주 외에 홀딩스가 새로운 주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현대백화점의 의결권이 정지선 일반 주주 홀딩스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만큼 일반 주주들의 실질 지배력은 떨어지게 됩니다. 명목 지분율은 유지가 되지만 자사주의 의결권이 살아나서 이러한 지분 관계가 형성됨으로 인해서 현대백화점에 대한 일반 주주들의 실질 지배력은 떨어지게 된단 말이죠. 자, 과거에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그 자회사 배치를 놓고 논란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동아제약 같은 경우도 지주회사 체제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인적 분할을 했죠. 홀딩스하고 전문 의약품을 다루는 동아 ST로 이렇게 분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 바카스 같은 일반 의약품을 다루는 사업 부문을 이렇게 홀딩스 밑으로 보내서 회사 이름을 동아제약으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주들 입장에서는 홀딩스와 동아 ST로 인적 분할을 하게 되고, 바카스 같은 일반 의학 사업 부문은 물적 분할을 해서 홀딩스 밑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버리니까 우리 일반 소액 주주들이 굉장히 크게 반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총회에서는 이 분할안이 통과되기는 했습니다. 동아제약 쪽에서 이 분할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주주들에게 이런저런 약속도 하고 작업들을 했더랬습니다.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을 할 때 보시면 이렇게 한미홀딩스, 나중에 한미사이언스로 이름을 바꾸게 되죠. 한미약품 이렇게 인적 분할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북경한미약품, 꽤 괜찮은 회사죠. 이 북경한미약품을 홀딩스 아래로 보냈다가 주주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나중에 다시 한미약품 아래로 북경한미약품을 보내는 걸로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주총에서 통과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그림을 그려보면 결국 현대백화점은 인적 분할한 이후에 홀딩스가 백화점 지분 6.6%를 가지고 그 다음에 한무 쇼핑이 있고 백화점 아래에는 진우스하고 면세점이 배치되니까 이러한 그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주회사 체제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해야 됩니다. 어떤 작업이냐면, 자, 지주회사 체제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홀딩스가 이 상장사인 백화점 지분을 30% 이상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6.6% 뿐이죠. 그래서 이 지분을 3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자, 홀딩스가 이 백화점의 주주인 정지선과 일반 주주들에게 주식 공개 매수를 제안을 하게 됩니다. 자, 홀딩스는 백화점 주식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홀딩스가 주식을 공개 매수를 하는데, 자, 백화점 주식을 주면 홀딩스 주식으로 바꿔주겠다, 이런 주식 교환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 자, 장외에서 공개 매수 방식으로 정지선과 일반 주주로부터 백화점 주식을 매입을 하겠다. 그 대신에 매입하는 백화점 주식에 대해서는 홀딩스 주식으로 보상을 해주겠다. 이런 그 공개 매수 방식의 주식 교환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정지선 회장은 이 홀딩스를 지배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본인이 가진 주식 17%를 모두 홀딩스 주식으로 바꿉니다. 그런데 일반 주주는 좀 애매하죠. 일반 주주들 입장에서는 현대백화점에 대한 선호가 있지 홀딩스에 대한 선호는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인적 분할을 하기 위해서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분할을 하게 되면 홀딩스는 순수한 지주회사 역할만 하고 사업은 전부 다 사업회사가 가지기 때문에 일반 주주들이 이러한 주식 교환에 잘 응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한무 쇼핑이 홀딩스 아래로 가게 되었기 때문에 일반 주주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찌되었건 대체로 보면 일반 주주들은 홀딩스 주식 교환에 그렇게 잘 응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초래되냐면요. 자, 홀딩스가 가지는 백화점 지분은 6.6%에서 정지선 회장이 전부 다 백화점 주식을 홀딩스에 던져버리기 때문에 17%가 늘어나죠. 또 일반 주주들 중에서 또 일부가 백화점 주식을 홀딩스에 던져버리기 때문에 여기서 일반 주주들이 던지는 물량 플러스 알파만큼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홀딩스는 백화점 지분을 이만큼 이렇게 가지게 되고요. 자, 이게 최소한 30%는 넘어야 되겠죠. 지주회사 체제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이 홀딩스 지배력은 어떻게 변하느냐면요. 이 정지선 회장은 백화점 주식을 모두 홀딩스 주식으로 다 바꿔버리고 일반 주주들은 일부만 바꿔버리기 때문에 홀딩스에 대한 정지선 회장의 지배력은 17% 플러스 알파만큼 늘어나고 일반 주주들의 홀딩스 지배력은 이렇게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지선 회장은 홀딩스를 꽉 지배하게 되고 홀딩스는 또 현대백화점을 딱 지배함으로 인해서 정지선 회장, 홀딩스, 현대백화점으로 이어지는 이 지배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이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현대백화점 주주는 정재선 회장이 빠지니까 이제 홀딩스하고 일반 주주들만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게 되겠죠. 자, 이 현대백화점 주가는 그렇지 않아도 뭐 이렇게 쭉 그 하락세를 좀 보여왔는데, 이 지점에서 지주회사 체제를 전환을 위한 인적 분할 공시 발표 이후에 주가가 계속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한 5거래일 중에서 그 하루 빼고 4거래일 동안 계속 주가가 떨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6만 원 선이 깨지고 지금 뭐 5만 원대 한 중반까지 지금 주가가 이렇게 중반 이하로 주가가 지금 추락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일반 주주들이 좀 화가 많이 나셨죠. 이 홀딩스 밑으로 보내겠다고 하는 이 한무 쇼핑 같은 경우에 이게 최근 3년간 보면 지금 현대백화점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보면 한무 쇼핑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뭐 28에서 29%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영업이익에서 한무 쇼핑이 차지하는 비중은 34%, 45%, 39% 거의 40% 평균 40% 수준에 육박하는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거죠. 이 한무 쇼핑이라고 하는 회사는 현대백화점하고 그 무역협회가 공동으로 출자를 해서 만든 회사인데 현대백화점, 무역점, 킨텍스점, 충청점, 목동점을 가지고 있고 또 아울렛으로 프리미엄 아울렛으로 남양주 아울렛, 김포 아울렛 뭐 이런 회사들을 가지고 있죠. 상당히 뭐 알짜 회사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한무 쇼핑의 캐시 플로우를 보면 20년도에 한 1,300억, 21년도에 2,100억 정도 그 영업 현금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손익계산서상의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보다도 영업 현금 흐름이 훨씬 더 좋습니다. 20년도에는 뭐 투자 활동에 2,700억을 썼는데 영업 활동 현금으로 이게 다 조달이 안 되니까 재무 활동에 가서 이렇게 1,600억 원 단기 차입을 했지만 그 다음 해인 21년도에 2,100억 원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면서 바로 그냥 1,600억 원을 이렇게 상환해 버리고 배당도 많이 이렇게 합니다. 해마다 한 150억 원 안팎의 이런 배당을 하게 되죠. 이렇게 어떤 손익과 캐시플로우가 좋은 한무 쇼핑이 홀딩스 밑으로 가게 되니까 우리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좀 속상한 일이 되어 버렸는데요. 그러면 인적 분할한 이후에 백화점 밑에는 면세점하고 지누스를 보내겠다고 하는 건데
면세점은 지금 다들 아시는 것처럼 영업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단기순 손실을 내고 있고요. 근데 지금 면세점이 내년쯤에는 코로나19에서 해방되고 여행객이 늘어나면서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하는데 지금 환율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악재 상황에 있기 때문에 과연 면세점이 얼마나 좋아질지 조금 불확실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누스 같은 경우도 회사 자체는 이익을 잘 내고 있고 나쁘지 않은 회사인데 최근 3년간에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12.7%에서 8.8%로 다시 6.6%로. 그러니까 2년 전에 비해서는 거의 절반 수준으로 영업이익률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또 얼마나 잘 회복될지 하는 게 또 관건이겠죠. 그러니까 알짜 회사는 홀딩스 밑으로 가게 되고 지금 좀 애매한 회사들이 백화점 밑으로 오게 되니까 우리 주주들이 일단은 반발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회사 쪽은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 지주회사 전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자, 현대백화점은 백화점 본연의 핵심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지누스하고 면세점을 그 아래로 보내서 이 지누스하고 면세점을 신성장 자회사로 보는 겁니다. 면세점 사업과 이 지누스는 매트리스 회사죠. 침대, 매트리스. 그러니까 이 면세점과 리빙 사업을 신성장 사업으로 보고 이 백화점과 시너지를 확대를 하겠다. 그리고 한무 쇼핑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백화점 점포 개발 쪽에 이렇게 묶여 있지만 이런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게 되면 신규 아울렛 출점이나 온라인 비즈니스 같은 좀 확장된 사업에 투자를 하고 또 신성장 동력 발굴과 확보에 노력하겠다. 이게 이제 지주회사 체제로 가야 되는 이유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한무 쇼핑을 현대백화점 자회사로 그대로 지주회사 체제로 가게 되면 그대로 둘 수 없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한무가 이렇게 지누스나 면세점처럼 이런 위치로 이렇게 가게 되면 홀딩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백화점은 자회사가 되고 한무 쇼핑은 손자회사가 되죠. 지주회사 체제에서 이 손자회사가 뭔가 다른 회사의 지분 투자, 국내에서 지분 투자를 하려고 하면 100% 지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무 쇼핑이 현대백화점의 자회사로 그대로 있게 되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되고 손자회사가 국내 다른 회사에 투자를 하려면 100% 지분을 갖지 않으면 투자를 못하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한무 쇼핑을 이쪽으로 보낼 수가 없다.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만들어야 된다. 또 이런 이유도 회사에서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일부 주주들은 여기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지주회사 체제로 갈 필요가 있느냐? 회사가 지주회사 체제로 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런 이유들은 지금 현재 체제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다. 굳이 지주회사 체제로 가서까지 할 필요가 없다. 한무 쇼핑을 홀딩스로 보내는 이런 것까지 해가면서 지주회사 체제로 갈 필요는 없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증권사들은 대체로 회사 쪽에서 IR을 하면서 제시한 그런 이야기들을 그냥 리포트에 단순 전달을 하고 있는데요. 또 일부 증권사들은 이 지주회사 체제에 대해서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한타 같은 경우는 배당은 좀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되지만 왜냐하면 회사 쪽에서 배당 확대 가능성을 계속 언급을 하고 있으니까요. 일단 한무 쇼핑의 분리는 아쉽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좀 내려버렸습니다. 한투증권 같은 경우는 지주회사 설립에 대한 명분이 좀 부족하고 주주가치 제고 정책에 대한 구체성이 없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이제 엊그저께 공시가 되고, 실제로 이제 주총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주들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내년 3월 달이 분할 기일로 이렇게 잡혀 있는 거죠. 내년 3월 달에 만약에 주총을 통과하게 되면, 그 다음에 적절한 시점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공개 매수 주식 뭐 교환에 들어가면서 지주회사 체제를 완성시키기 위한 그런 프로세스를 밟게 될 텐데요. 회사 쪽에서 정말 지주회사 체제가 기업 가치 제고 또 주주 가치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조금 더 구체적인 어떤 이야기 또 배당 정책 같은 거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일반 주주들을 설득하는 그런 작업들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냥 뭐 기관 투자자 큰 콜이나 하고 뭐 공시나 하고 이런 것보다는 좀 더 긴밀하게 일반 주주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회사가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플랜들 또 왜 지주회사 체제로 가야만 하느냐 하는 것들을 좀 설명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현재 상태에서 뭐 주주들이 좀 반발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이걸 뭐 무시하고 넘어간다든지 뭐 그래서는 안 되겠죠. 자, 오늘은 현대백화점 지주회사 전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